이번에는 성당 때의 시인 맹우현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우현의 봄날 아침 춘효란 작품입니다. 맹우현은 689년에 태어나서 740년에 사망했네요. 고향은 양양이라고 합니다. 40살 이전에는 고향 부근의 농문산에 은거했고 40살경에 비로소 벼슬을 구하려 장안으로 갔지만 진사시험에 낙방하였답니다. 당시 그는 대학에서 시를 지은 적이 있는데 좌중이 모두 그의 재주에 탄복했다고 합니다. 장구령, 왕유등과 교유하였는데 장구령이 형주장사로 있을 때 잠시 그의 속관이 되었으나 그의 아래에서 일했으나 일생 동안 정식 관직에는 있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원시에 뛰어나 전원생활과 은일생활을 노래한 작품들은 성당, 산수전원시를 대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60여 수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맹우현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봄날 아침 춘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 아침 맹우현 춘면불가교론이 처처문제조라 야래 풍우성에 화락지다소 봄잠에 새벽을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새소리 들려온다. 밤에 불어댄 비바람에 꽃잎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해석해보지요. 춘면불가교론이 처처문제조라 야래 풍우성에 화락지다소 춘면 봄잠에 효 새벽을 각 깨닫지 불 못했는데 봄잠이 깊이 들어서 새벽을 깨닫지 못했다. 새벽을 지나서 아침에서야 일어났단 얘기네요. 늦잠 잤다. 그랬더니 처처문제조라 처처 곳곳에서 조 새들의 제 울음소리가 문 들린다. 야래풍우성의 레자는 이래의 준말입니다. 야래하면 밤 이래로 계속 불어대던 풍우성의 비바람 소리에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네요. 이 비바람 때문에 작자는 밤엔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니까요. 야 이래로 밤 이래로부터 밤새 불어대던 풍우성의 비바람 소리에 화락지다소. 자, 여기서 지자는 부지의 알지 못한다의 줄임말이라고 하고요. 많을 따자에 적을 소자가 쓰인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수거로 쓰입니다. 얼마나 라고 해석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얼마나 할 때 또샤오라고 해서 다소를 씁니다. 다소 얼마나. 그럼 해석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꽃이 또샤오 다소 하면은 얼마나 락 떨어졌는지 부지 알지 못하겠네. 꽃이 다소 얼마나 락 떨어졌는지 부지 알지 못하겠네. 자, 의역어문요. 꽃이 다소 얼마나 락 떨어졌을까? 자, 작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이불 속에 있습니다. 아직 문 열고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있습니다. 이불 속에 있었는데 시간 순서대로 하면요. 야래풍우성입니다. 야래풍우성.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꽃이 걱정되어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까지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잎이 있었는데 비바람 때문에 꽃잎이 다 떨어질 것이 걱정되어서 밤새 잠을 못 자다가 춘면불가효입니다. 새벽녘에서야 잠이 든 겁니다. 춘면 봄잠에 효 새벽을 각 깨닫지 불 못했는데 새벽이 지나서 훤히 밝은 아침에 눈을 뜬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처처문제조라 곳곳에서 조새들의 제 울음소리가 문 들리네. 자, 시골에 산 분들은 알겠지만 늦 여름부터 이른 봄까지는 새들은 집단으로 모여 삽니다. 참새 같은 경우도 모여 삽니다. 모여서 낮에는 먹이 활동하러 갔다가 저녁 되면은 사람 사는 대나무 밭이나 집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초저녁이 되면 무지 시끄럽습니다. 새들이 다 모여서 그날 낮에 어디 가서 뭐 먹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깜깜한 밤이 되면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밝기 시작하면은 한두 마리가 찍찍하기 시작하면 나중엔 막 아주 요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곳이 처처분제조입니다. 막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먹이 활동으로 하러 흩어집니다. 물론 늦 봄부터 여름까지는 짝짝이 흩어집니다. 모여 살지 않습니다. 새들은 암수가 짝짝이 흩어져서 새끼를 키우죠. 그러다가 새끼가 다 크면 다시 늦 여름부터 초봄까지는 다 모여 삽니다. 그래야 생존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자, 춘면불가효로니 봄잠 때문에 효 새벽을 각 깨닫지 못하고 아침이 돼서 일어났더니 처처 곳곳에서 새들이 울음소리가 들리네. 네. 자, 야래풍우성에 아까 나왔었죠. 밤새 부르던 비바람 소리에 화꽃은 다소 얼마나 락 떨어졌을까? 아직 문 열고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잠깐 시의 형식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절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구로 된 한 시를 절구라고 합니다. 그 절구는 기승전결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자, 절구라고 절자 끊을 절자에다가 문구구자인데요. 절구라고 된 말이 어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절자가 잘릴 절자라고 하세요. 잘린 것처럼 짧은 시.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절구라고 한답니다. 또 하나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 절대적인 구수. 자, 가장 짧은 시가 네 구로 된 겁니다. 자, 노래가 되기 위해 절대적인 구수. 자, 우리 동요를 가장 짧은 동요를 볼까요? 송아지 송아지 첫째 구죠. 얼룩송아지 둘째 구요. 엄마 소도 얼룩소 셋째 구 엄마 닮았네. 가장 짧은 소가 네 구로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기 위한 절대적인 구수다 해서 절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노래가 아주 짧아서 잘린 것처럼 짧은 시에서 절구라고 한다고도 하고요. 이 절구는 기승전결로 연결됩니다. 자,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시상을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승자는 이을승자입니다. 기구를 이어서 시상이 계속 연결됩니다. 기구와 승구는 그냥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전자는 바뀔 전자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뭐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시제가 바뀐다거나 시간이 바뀐다거나 갑자기 내용이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맺을 결자, 결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는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한 줄에 5자로 됐지요. 그걸 5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7자로 됐다면 7원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기승전결 4구로 됐기 때문에 아까 절구라겠죠. 합치면은 이 시는 5원 절구의 시입니다. 5원 절구의 시요. 그래서 기승전결로 연결됩니다. 자, 기구입니다. 시를 짓게 된 동기가 나타납니다. 봄잠 때문에 새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늦잠을 잤기 때문에 처처분제조입니다. 곳곳에서 새들의 지저귀 소리가 들리네. 이른 새벽이라면 새 한두 마리가 울었을 텐데 이제 아침이 되니까 막 새가 지저귀고 세상이 잠에서 다 깨어난 상태가 됩니다. 자, 전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구는 아침인데 세 번째 구는 갑자기 시간이 어젯밤으로 갑니다. 야래풍우성에 밤새 불어대던 비바람 소리에 밤새 비바람이 불어댔네요. 자, 결입니다. 결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꽃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어제 아침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던 꽃을 잘 봤는데 어제 비바람이 몰아쳤으니
꽃은 지금 얼마나 떨어졌을까? 결론입니다. 요즘 집들은 단열이 잘 되고 옷도 추위를 잘 막을 수 있는 이중파카가 있고, 조금만 먼 거리를 갈 때는 히터가 나오는 자동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겨울 추위를 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저녁에 방에 물을 떠놓으면 아침에는 물이 얼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도 허술한 옷을 입고 물이 다 새는 집신을 신고 칼바람이 부는 벌판을 눈보라로 뚫고 걸어가야 했지요. 이런 추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것은 화사한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겨울은 길고 기다리는 봄은 더디 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오고 화사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일기가 불순하여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꽃샘추위가 닥치기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꽃샘추위가 닥치면 어제까지 화사했던 꽃은 어떻게 될까요? 봄의 전령사 백목련도 추위, 비바람에 아주 취약하지요. 순백의 새하얀 꽃이 비바람이 스치면, 꽃샘추위가 닥치면 시커멓게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지요. 내 인생의 봄은 언제 나오려나처럼 봄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바탕 허무한 꿈을 뜻하는 일장춘몽처럼 봄은 오는가 싶으면 후딱 여름으로 달려가는 허무함의 대명사로도 쓰이지요. 봄날 아침 맹우연, 봄잠에 새벽을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저기서 새소리 들려온다. 밤에 불어댄 비바람에 꽃잎은 얼마나 떨어졌을까?